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광주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재정 지원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 작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광주시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담은 조례 개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에도 가방을 메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교육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교사는 급식 대신 점심밥을 손수 짓고 아이들은 미술,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 수업을 꼼꼼히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죠. 대안교육기관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광주시와 교육청은 누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애꿎은 대안교육기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협의 끝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사료와 급식비를 포함한 예산 15억여 원을 교육청이 65%, 시가 35%로 분담한 뒤 최종 책임은 교육청이 맡기로 합의한 겁니다. 보호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5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이고요. 시청은 5억 4,800만 원 정도, 교육청은 10억 9,900만 원 정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공백 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의 지위 문제입니다. 보조금 성격상 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교사들은 단순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신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이겠죠. 상근 직원들인데 강사비로 준다는 거는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위탁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지급을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조율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사들이 4대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민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민간 위탁 동의 절차 과정이 본 예산 수립 시기와 맞물려 촉박했다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인건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 등 그동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뤄져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선거구 경선 구도가 속속 짜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주 화순 선거구의 경우 신정훈 현 의원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 군수가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윤재갑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고 여수 갑은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 여수 을은 김회재 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2인 경선을 치릅니다. 또 영암 무안 신안은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실장의 3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민주당 독점해 광주 정치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총선 후보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만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의 서막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하게 감옥에서 순국한 지강 양한묵 선생을 아십니까? 지강 선생의 생가마을에는 365일 태극기를 휘날리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해남군 옥천면 양한묵 생가를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남읍 방향으로 국도 13호선을 달리다 보면 태극기가 꽃처럼 휘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105년 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했다 유일하게 옥중 순국한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마을입니다. 생가 입구는 선생이 순국했던 서대문 형무소를 형상화한 기념관이 마련돼 탐방객을 맞습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대형 사진과 업적,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훈장증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사상의 핵심인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장안한 선생의 글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모르고 오셨는데 해남에 이런 지역, 이런 곳이 있으니 참으로 잘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한묵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해남군과 마을 주민들은 생가 주변에 무궁화 꽃밭을 조성하고 365일 태극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강 선생은 천도교도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교육운동에도 관여하면서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 등으로 일제 탄압을 받았습니다. 3.1운동 당시 체포됐을 때는 독립운동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말해 갖은 고문 끝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하게 옥중순국한 독립운동가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교재도 좀 만들고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은 정말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자료들을 이용을 하면서 명문가 집안의 노블리스 오블리즘을 실천한 인물이 태어난 곳으로 기록된 지강 양한묵 생가. 실사구시와 사람이 하늘이라는 선생의 뜻은 국도 13호선 양지바름 마을 앞을 장식한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광복회원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고려인들의 민족 정신을 이어받는 기념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근 아시아 도시 문화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회 중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요. 기념사진을 찍기 좋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 뜬 둥근 달에 선들이 생깁니다. 어린이의 손짓을 따라 물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 같이 해줄게. 이 물길은 나뭇잎과 합쳐져 물꽃 씨앗이 돼 바다 위로 떨어지고 갖가지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과거 번성했던 아시아 항구 도시들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어 바바뇨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바와 뇨냐는 말레이시아어로 중국 남성과 말레이시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과 여성을 일컫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며 생기는 항구 도시 혼합 문화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 중국 취안저왕에서 주로 거래됐던 물건들 중 하나를 이곳 테이블에 놓으면 물건이 빛과 소리로 표현돼 나타납니다. 눈으로만 보는 전시와 달리 냄새를 맡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데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가 많아 SNS에서도 인기입니다. 전시를 시작한 지 58일 만에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주말에는 하루에만 5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체험을 하면서 직접 느끼고 또 멋진 사진 연출이 가능한 그런 포토존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배경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SNS에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과거와 현대 건축물들을 예술로 재해석한 이음지음도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 도시를 홀로그램을 사용해 감상하거나 AI로 관람객의 키와 옷 색깔 등을 분석해 어울리는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별로 가깝게 생각 안 했던 아시아 지역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촬영해보고 젊은이들이 사진 찍는 모습, 예쁜 모습 보고. 디어 바바뇨냐 전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이음지음 전시는 7월 21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 소멸과 고령화 등 열악한 현실에 부딪혀 주민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 선정만 하고 사후 대책 등은 없는 지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보도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 조성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 아래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방식 등이었습니다.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요. 제대로 된 사업 방향성과 운영 방법 없이는 결국 시설은 문을 닫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용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촌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농촌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해외의 농촌 정책 동향을 보니 일본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람, 마을 조성에 집중하고 선순환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단계별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면 선심성, 단기성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기존의 마을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방치된 시설 등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창업 공간이라든지 예술적인 용도 또는 문화적인 용도로 거기에는 관심 있는 전문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후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에서는 10대 축구 유망주들의 경연장인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단 등 3천여 명이 광양을 찾았는데 덩달아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녹색 그라운드 위를 선수들이 힘차게 달립니다. 현란한 발놀림과 패스가 이어지고 공을 쟁탈하기 위한 두 팀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광양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입니다. 1대1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 끝에 승부차기 4대3으로 포항 제철고가 오산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고교 최강자를 가르는 호남 유일 전국 청소년 축구축제. 제25회 백운기 고등학교 축구대회에는 전국 40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예선과 본선 총 79경기가 광양 공설운동장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역을 알리는 문화 관광 그 차원을 떠나서 시민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도 상당합니다. 선수단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보름간 광양에 머물면서 숙박과 외식업계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명절 지난 시점부터 6월 말까지가 약간 비수기거든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때 백운기 대회가 개최되면서 되게 활기도 있고 199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백운기 축구대회를 통해 광양시가 축구 명문 도시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범호 감독이 오는 8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에 따르면 이범호 신임 감독이 시범 경기 개막 하루 전인 오는 8일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호주 1차 캠프를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팀 훈련을 이끌고 있는데 오는 6일 스프링 캠프를 모두 마치고 선수단과 함께 귀국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3.1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는 눈을 감은 채 협력 파트너만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